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준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2022년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우리가 자산가치들 화폐 가치의 어떤 그래프로 놓고 봤을 때 2022년은 2점 위에 있는 게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지금의 시점이겠죠. 지금의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라는 거죠. 지금의 시점을 놓고 보자면 2002년 12월 1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면 바로 이 지점에서 대통령 선거를 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2003년에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2003년에 대통령이 바뀐 거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두 칸 아래로 내려와 있죠. 이건 두 칸 위에 있죠. 두 칸 위에 있다가 아래로 쳐졌죠. 그리고 이 지점이 대통령 선거였죠. 대통령 선거. 두 칸 아래에 있던 게, 두 칸 위에 있던 게 아래에 있었고, 이번엔 두 칸 아래에 있던 게 위에 가 있는 게 보이는 거죠. 이건 무엇이냐면 지금이 대통령 선거다는 거죠. 대통령 선거다. 그리고 대통령이 언제 바뀌냐? 2022년에 대통령이 바뀌는 거예요.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2023년에 대통령이 바뀐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바뀐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는 어떤 곳이냐? 2022년도는 어떤 곳이냐면 대통령 선거가 있고 대통령이 바뀌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에 와 있다는 거죠. 자산 가치도 화폐 가치는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놓고 봤을 때 이제 부동산의 관점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고 중요한 건 평균 부담 지수예요. 이 평균 부담 지수는 무엇이냐면 이 위에 가 있으면 어떤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부담이 적다는 거예요. 반면 이 아래쪽에 있다면 0 아래쪽에 마이너스 부분에 있다면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따라서 부동산을 사야 될 때 그런 거죠. 아파트를 사거나 아파트를 사야 될 때 내 집 마련해야 될 때 언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냐면 바로 이런 변곡점 위로 올라가는 지점들이죠. 이런 올라가는 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놓고 보자면 아니면 내 집 마련하면 그때가 굉장히 좋은 지점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떤 곳에서 더더욱 그러냐면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비싼 곳은 어디죠? 수도권이죠. 수도권의 경우엔 더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놓고 보자면 이게 이제 수도권의 어떤 가격 그래프예요. 이게 여러분은 잘 안 보일 거예요. 그 어떤 날짜들은 보다시피 1998년, 2001년이에요. 이게 2001년. 이 지점이 2001년이에요. 2001년. 그리고 이 지점이 2008년이죠. 2008년. 그리고 이 지점, 이 검은색이 시작되는 게 2009년이에요. 그다음 이 검은색이 끝나는 게 2013년이죠. 그리고 2014년부터 다시 올라간다. 자, 그럼 이 구간 보이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구간들이 있죠. 이 구간이 보여요. 그러니까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가격 상승되고 올라가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평균 부담 지수를 놓고 보자면 2001년부터 해서 2008년까지 그 구간, 그 다음에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까지 어떤 하락 구간, 그리고 201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상승 구간. 이게 이제 수도권이에요. 수도권의 어떤 가격 그래프죠. 가격 그래프. 그건 지수 그래프예요. 가격 지수 그래프래요. 근데 그 지수 그래프가 언제부터 꺾이냐면 이 평균 지수로 놓고 봤을 때 2001년, 2022년 그게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죠. 마이너스 부분에 있다는 거예요. 2021년, 2022년. 즉 2021년은 무엇이었다? 굉장히 부담되는 해였죠. 2022년은 부담되는 해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부담되는 구간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 특히 굉장히 많이 올랐던 거죠. 굉장히 이런 부담 지수를 놓고 봤을 때 많이 올랐던 지점에서 많이 올랐던 자산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그런 것들이 어떤 곳이냐면 분양가가 더 세버린 지역들, 분양가가 굉장히 세버렸고 그 분양가보다 더 세버린 구축들이 분양가보다 더 셌던 것들, 구축이 분양가보다 더 센 거죠. 분양가보다 더 센 거죠. 구축이. 그리고 구축의 거래량이 감소하는데 분양가는 여전히 고분양가로 나오고 있는 지역들. 이 지역들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평균 부담 지수를 놓고 봤을 때 지금은 아랫부분에 있는 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21년도에 들어가셨던 분들, 그 다음에 자산가치도 화폐가치를 놓고 봤을 때 2020년도부터 들어가셨던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들어갔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혀 재미도 없을 뿐더러 더 나가서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이 부담 때문에 나오게 될 어마어마한 힘든 상황들을 다 경험하셔야 돼요. 이분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순간에 들어가셔 있고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험한 순간들을 여러분들이 몸소 느끼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 아랫부분에 있죠. 평균 부담 지수로 놓고 봤을 때 이 아랫부분들 있죠. 아랫부분들, 그리고 또 이 아랫부분으로 넘어갔을 때가 있어요. 자, 이거 보세요. 98년도에서 대통령이 바뀌는 거잖아요. 98년도에 대통령이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어? 김영삼에서 김대중으로 가죠. 자, 그리고 2008년, 2009년 이때 어떻게 되죠? 노무현에서 이명박으로 바뀌죠. 자,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평균 부담 지수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어디 있죠? 이 위치에 있죠. 그리고 자산 가치도 화폐 가치로 놓고 봤을 때 무엇이다? 대통령 선거 구간이란 거죠. 대통령 선거 구간이다. 지금 이게 두 번 이후로 올라간 게 대통령 선거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변화가 일어난 지점이죠.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에서 대통령 선거가 일어나진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진다.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위치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지금 이 위치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이 순간부터 저의 목표는 오직 경제와 민생 대통령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무엇을 보고 있냐면 이재명의 우파적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파적 코드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건이 그냥 이것만 보고 보면 결국 정치 쪽은 결국에는 중도로 향해서 넘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결국 중도표를 먹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라고 하는데 평균 부담 지수를 놓고 봤을 때 보면 지금 굉장히 지금 이 상황들이 굉장히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잘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란 거예요. 이재명의 민주당. 왜 그러냐? 민주당이 지금까지 밀고 있는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지금까지 밀었던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재명이 선봉에 쓴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과 전혀 다른 방향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럼 그게 어떠냐?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평균 부담 지수 놓고 봤을 때 이게 아래 내려가고 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대한민국 GDP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고가는 모아놓은 GDP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이 이게 무엇이냐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이고 고용 유연성이 나와버려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고용 유연성이.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민주당의 대권 후보로 나온 이재명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영상으로 남겼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놓고 보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점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는 이 시점이 그거죠. 박근혜죠, 박근혜가 좌파 코드 찍었던 지점이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왔던 지점이죠, 이게.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모습과 여기 보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였던 모습, 노동 시간의 유연화, 노동 시간을 줄여주자. 그 다음에 노동 개혁을 하나도 못했다. 800만 비정규직, 선언만 남은 문재인 정부 노동 정책은 실종됐다.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전 이 위치에 있을 때는 잠잠하던 게 갑자기 여기서 어떻게 된다? 전혀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민주당이죠. 똑같은 민주당이 있으면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자, 여기 보세요. 이 아랫부분에 있었던 지점이죠. 이 지점에서 무엇이냐? 대선 70일 남고 이명박 실천하는 경제 대통령 되겠다. 그럼 이게 무서운 거예요. 기회의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기회의 나라를 만들겠다. 경제 대통령, 실천하는 경제 대통령. 여러분, 이게 벌써 경제 앞에 이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경제 살리기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이렇게죠. 청년 세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아주 똑같지 않아요? 지금하고 여러분들 똑같아요. 대통령부터 더 열심히 섬기고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안 들어봤었어요? 이재명이 뭐라 하죠? 계속
대통령은 일하러 하는 거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일하라고 뽑는 거다. 일하라고 뽑는다. 일하라고 뽑는 거다. 대통령은 국민을 섬기는 거다. 섬기는 거다. 이거 이재명이 했던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가 달라져? 여기 이재명이니까 이재명이 했고요. 경제 살리기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이재명 얼굴을 바꿔놓을게요. 청년세대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얼굴을 바꿔놓을게요. 대통령보다 더 열심히 섬겨 일하겠습니다. 그럼 말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순간부터 저의 목표는 오직 경제 민생 대통령. 지금 뭔가 느껴지지 않아서 여러분 이게 뭔가 느껴지셔야 돼요. 아, 뭐지? 왜 이렇게 바뀐 거지?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게 진행되는 거지?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아랫부분에 있죠. 이 아랫부분에 있었을 때 9798 때 여기 보세요. 자, 김대중 대통령이 어떤 구호들을 보여줘. 구호들을 보세요. 구호들을 10년 새도 썩은 정치 더 이상 못 참겠다. 갈아엎자. 평민은 평민당, 대중은 김대중. 그런 거죠. 이번에는 바뀝시다 했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대통령이 됐을 때 경제를 살립시다라고 한 게 경제를 살립시다. 여러분들 경제를 살립시다. 대통령 당선. 자, 이게 중요하다는 거. 이게 여러분들. 자, 이 부분 있죠. 김대중 대통령은 신자유주의인가? 신자유주의 혁명가 김대중의 성공과 그의 한계. 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게 평균 부담 지수 자산화폐가 지금 여기 아래 꺾여 있는 게 보이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김대중인데 경제를 살립시다 김대중인데 끝나지 않은 김대중 시대, 신자유주의의 시대, 오마이뉴스. 여러분 2009년이에요. 2009년. 근데 여기 보세요. 이거 검색했던 요거 보이죠? 요거 별표 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세요. 끝나지 않는 김대중 시대 그리고 신자유주의 시대 경제 어려움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건데 지금 이재명이죠. 이재명 후보가 여기서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경제 앞으로 민생 제대로 하고 있잖아요. 노동 유연화를 줘야 된다. 자를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런 거잖아요. 그 정규직에 대한 공격이 들어간 거죠. 비정규직을 가지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거 빌표 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빌표 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이명박, 여기서 김대중 나오죠. 답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답이 나와 있는 거죠. 답이 나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에 대한 2020년도의 이야기는 이게 이제 끝마쳐지는 거예요. 답 나왔죠. 그래, 여러분 답 나온 거예요. 어쩔 수가 없죠. 어쩔 수가 없이 답이 나와 있다. 이야기해드리지만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답이 나와 있다. 답 나와 있잖아요. 이 시기 이렇게 가죠. 이 시기가 이 시기죠. 이 시기 이렇게 가죠. 이 시기죠. 자, 이 시기죠. 이 시기 이렇게 놓고 보자면 여기서 아래로 꺾여 내려갈 수밖에 없죠. 답 나온 거죠. 답 나와 있다. 그래서 놓고 봤을 때 지금은 대통령 선거다. 여기서 대통령 선거다. 대통령 선거 기간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무엇이다? 이게 대통령 선거 기간인데 지금의 하는 행태들이 놓고 보면 그 행태들이 어떤다? 그 행태들이 이 아랫부분에 내려온 거 보이죠? 이 아랫부분 내려온 것 때문에 이재명은 이렇게 변절을 했다. 여기서 이명박은 돌풍이 일어났다. 한 번도 대통령이 안 될 것 같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구호는 근데 무엇이다? 구호는 항상 같았다. 별표 치셔야 되는데 구호는 같았다. 그리고 부동산 시기 어떻게 됐죠? 그래프 어떻게 됐다? 여러분 보시죠. 그래프 어떻게 됐다? 주춤거렸다. 주춤거렸고 했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런다? GDP를 끌어올려야 됐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이다? GDP가 없다.
지금 대한민국 국간 GDP가 없다. 왜 없다? 다 썼다. 다 써버린 거죠. 다 써버린 거예요. 다 썼을 때 누가 대통령이다? 노무현, 문재인이 대통령이었다. 그러니까 이명박이죠. 이재명은 변절을 할 수밖에 없었다. 답 나오죠.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2022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실 분이 계시다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